핫쌤입니다. 3, 4월 오프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모의고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30문, 어수문 중심의 문제를 만들어서 실제 여러분들의 실력을 평가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한이 이제 좀 물러가나 봅니다. 저는 퇴사하고 있다니까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죠. 그리고 공기업들이 한 달 정도 시험을 연기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자, 평일반 A와 평일반 B 이렇게 나눠지고 토요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일정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 되겠죠. 수업 시간은 평일반, 토요반 구분하지 않고 2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하루 내내 공부하게 되죠. 수업 내용, 영역은 의사소통 문제 해결, 자료 해석 중심이죠. 자, 일에 한해서 재수강할 수 있고 신청은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신청 후에 카톡으로 나에게 알려주면 정보 교류가 더 수월합니다. 자, 나는 항상 15명 이내 선착순으로 마감하죠. 특강 교재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의사소통, 문제해결, 자료해석 이 세 개의 영역 중심으로 구성했는데 문항수는 600개 가깝습니다. 특강 기간 동안에 이 책 전체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론과 문제 구성 비율 페이지입니다. 이론은 10%, 문제는 90%입니다. 이론을 공부하고 바로 문제 풀이에 들어가죠. 그렇다고 해서 따로 국밥은 절대 아닙니다. 1대1로 매칭했기 때문에 이론 개념 이해하면 문제를 바로 풀 수 있게끔 이렇게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듈형을 많이 찾고 있는데 모듈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초인지능력 모듈, 다른 하나는 업무능력 모듈이죠. 특강 때 공부하는 내용은 업무능력 이 모듈 2주입니다. 자, 인지능력 모듈은 여러분들이 20년간 학교에서 익힌 그 지식 기반의 문제 유형을 말합니다. 인지능력 모듈 출제 비중은 15% 정도입니다. 85% 업무능력 모듈로 출제되죠. 실제 학생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NCS 워크북에 있는 예시 사례 100% 그대로 수록하면서 문제로 개발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다시 이 책에 있는 상황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반갑죠. 문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시 상황을 그대로 문제로 개발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각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자, 온라인 인강과 오프라인 특강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실제 15명 정도가 모여서 똑같이 문제 풉니다. 그러면 답을 빨리 던지는 학생이 있고 늦게 던지는 학생이 있습니다. 답은 카톡으로 받습니다. 말로 하라 그러면 서로 눈치를 보게 되고 또 자기 생각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카톡으로 답을 받는데 누가 잘하고 빠른지, 누가 느리고 왜 느린지, 왜 틀리는지 그것을 실제 비교할 수 있죠. 그러면 무엇을 보강해야 되는지 이것도 역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내 사이트에서 가와 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죠. 항상 하는 잔소리죠. 기본 틀을 다져야 합니다. NCS라고 해서 별도의 이론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20년간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다시 활용하는 능력을 묻는 거죠. 즉, 주어진 상황에 지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황을 판단해서 답을 도출하는 거죠. 이와 같은 기본 틀을 다시 익혀야 합니다. 학생들 보면 1 더하기 1은 3이라는 명제를 별도로 찾고 있더군요. 이 명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기본 틀을
다시 다지라고 잔소리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문 만나는 그 내용, 상대방 의사죠. 이 상대방 의사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읽다 관점, 다른 하나는 보다 관점입니다. 읽다 관점은 신문의 행간을 읽다처럼 해석하는 겁니다. 그 해석의 방법에는 정독과 속독이 있는데 이거 우리한테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부고성과 이항대립, 포스트앱, 꼬리물기 이 네 가지 틀을 익히라 그러죠. 자, 여러분들이 만나는 지문은 전문가들이 쓴 글입니다. 전문가들은 아무렇게나 글을 쓰지 않죠. 이와 같은 틀을 동원해서 글을 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자주 쓰고 있는 이 틀을 익혀버리면 독해력은 자동 완성되는 거죠. 자, 소아시로 하는 것은 문제 해결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기초 개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는 의사소통 영역에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영역 구분이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초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1부는 나이가 52입니다. 남동발전 합격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죠. 특강에 참여했었는데 처음에 좀 혼을 냈습니다. 개념에 대한 이해, 이것을 먼저 하려고 하지 않고 문제 풀이부터 먼저 시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나는 기초 개념에 대한 이해를 자꾸만 요구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비슷한 문제 유형을 만나도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이 학생은 특강 참여 후에 물꼬가 트인 경우죠. 계속 필기 탈락했었는데 한번 합격하고 나니까 여기저기 다 붙고 있어서 기분 좋았던 거죠. 자, 특히 한전 최종 면접 보고 집 가는 길에 전기안전공사 필기 합격 소식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기분 좋아서 나에게 카톡을 보낸 거죠. 자, 어쨌든 많이 풀고 많이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 시각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죠. 오답 노트 그 만들어서 뭐 할 거니? 전공시험도 아닌데. 우리는 지금 내가 원하는 점수 빨리 만들어서 면접 보러 가는 겁니다. 근데 100점 만점 목표로 공부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어쨌든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노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오답 노트 만들지 말자. 그거 다 일일이 다 확인하고 공부해서 뭐 하겠니? 또 하나 있습니다. 답을 정했으면 과감하게 넘어가는 훈련을 꼭 해줘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시간이 부족하죠. 그런데 오답 노트 만드는 식으로 공부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학생은 50건까지 가지고 있더군요. 최대 비용, 최소 효과를 내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공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학생 계속 100점 만점 목표로 준비하다가 마음을 비우고 내가 원하는 점수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덤벼서는 합격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점수는 100점 만점 아닙니다. 안정권에 드는 점수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원하는 점수는 그 틀 안에서 5점 정도 높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 나 하셈은 이론에 의한 책 구성 그리고 이론에 의한 설명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 많은 이론 다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을 익혀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많이 풀 수 있고 또 정확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면접으로 가야 합니다. 화이팅하십시오.